자, 그러면 모비율의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추정이라 하면 구간 추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모평균의 추정도 점 추정이 아니라 구간 추정이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표본 평균의 분포, 우리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다.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표본 비율의 분포를 이용해서 설명할 건데, 표본 비율, 요놈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 그거는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크다. 얘만 보장이 된다면 우리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가 되는 것처럼 표본 비율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모비율의 추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표본 비율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놈의 분포는 정기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얘가 평균 기대값이고 얘가 분산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맥락은 모평균의 추정에서와 설명 맥락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도 있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생각했을 때 0이고, 자, 마이너스 1.96이고 1.96이면 여기 있을 확률이 95%였어요. 즉 Z값이 1.96, 여기 있을 확률이 0.95였던 거죠. 자,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죠? 자, 이때 표본 비율 얘는 정규분포,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표준화 시킬 수 있냐면 이 값과 요놈의 기대값, 기대값 빼고 요놈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로 나누면 얘는 이제 표준화 시킨 값인데 이 Z값 대신에 이 값을 대신 넣는 거죠. 자, 이때 P, 이 값은 이제 모비율인데 얘는 이제 알고 싶은 값이죠. 그리고 얘는 알고 있는 값이에요.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니까요.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할 때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값을 양변에 곱하면 이러한 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을 유도할 수도 있죠. 1.96의 루트의 n의 p의 1 마이너스 p p 햇 더하기 1.96의 루트 n의 p의 1 마이너스 p, 얘가 0.9다. 95%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비율 p, 얘는 p 햇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p 햇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이것일 확률이 95%이다. 자, 이것도 참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모평균의 추정과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이 P, 이 모비율은 사실 알고 싶은 값이거든요. 이 알고 싶은 값, 사실 얘가 고정된 상수지만 미지인 거죠. 모르는 거죠. 얘를 이 구간으로 생각할, 이제 얘는 확률 변수니까요. 이렇게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95%이다. 이건 참인데, 이 식에서 좀 의문인 게 있어요. 어떤 게 의문이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값, 즉 모르는 값이죠. 근데 사실 이 값이 여기 이 구간을 표현할 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제 모비율 추정할 때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모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모비율을 추정할 것인가? 이 신뢰 구간, 얘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었잖아요. 우리 모평균 얘기할 때요. 모르는 값을 이 구간에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본 비율은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대로는 P를 추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모르는 값인데 그 모르는 값을 신뢰 구간을 구할 때 그 모르는 값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표본 비율이 정규분포 얘를 얘기할 때 이 값을 모비율 대신 관찰한 표본의 값으로서 대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해야 될 게 선생님이 표본 평균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얘는 이제 변수라고 했어요. 변수. 확률 변수인 거죠. 그리고 소문자로 쓰는 거 얘는 그 관찰 값이라 그랬죠? 표본에 대한 하나의 표본 덩어리. 그것의 관찰값 얘를 이용해서 우리 모평균을 추정했었죠. 신뢰 구간을 구할 때요. 근데 표본 비율을 얘기할 때는 모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비율을 추정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자 표본 비율 자 얘는 우리가 표본 평균과 마찬가지로 변수예요. 얘도 변수예요. 얘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냐면 모비율을 기대값으로 가지면서 n분의 모비율의 1-b 얘를 분산으로 가진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를 추정하고 싶어요. 모르는데 분산도 그 모르는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런 모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예요. 그리고 기대값은 모비율을 갖는데 분산을 우리가 미지의 모비율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찰된 하나의 표본 덩어리 걔로 관찰된 표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산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는 변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P는 관찰값이에요. 이게 지금 P라는 게 대문자, 소문자로 쓰기가 좀 구별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교과서에서는 이걸 잘 비교하지도 않기도 하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비교했었잖아요. 대문자는 변수고, 소문자는 관찰값이다. 불변이다. 얘도요. 얘는 이제 변수고, 표본 비율이고, 우리가 표본 비율 분포를 얘기할 때 분산에 쓰는 이 값을 하나의 관찰된 표본 비율의 값으로서 대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비율을 이용해서 분산을 이용하면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밑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썼는데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하나의 표본 비율의 값, 얘는 이제 관찰 값인 거죠. 얘가 관찰 값이란 얘기예요. 관찰 값. 이 하나의 관찰 값을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은 1.96, 99% 신뢰 구간은 2.58. 자, 알파 퍼센트면 얘가 G의 2분의 알파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때 여기 들어갈 값이 아까 얘기했던 그 관찰 값을 대신 넣는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여러분들 출석 대체하는 문제로서 각자 풀어보시고요. 18번 풀어볼게요. 자, n명의 학생을 이미 추출한다 그랬어요. 자,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때 새로운 교수 평가에 대한 찬성 여부를, 그러니까 찬반 결과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조사한 결과 80%가 찬성한다고 한다. 그럼 80% 이것의 조건, 이것은 어떤 데이터일까요? 얘는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인데 하나의 관찰값인 거죠. 관찰값. 표본의 크기가 n이 관찰값으로서 이 값이 10분의 8이란 얘기네요. 자, 이 결과를 이용해서 하나의 관찰값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비율 P, 이 대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찬성 비율을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면 얘다. 근데 그 차이가 이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신뢰 구간을 실제로 구해보면요. 10분의 8 빼기 1.96의 루트에 n분의 모비율 1 마이너스 모비율 10분의 8 더하기 1.96의 n분의 모비율 빼기 1 빼기 모비율. 원래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값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값을
빼기 1.96의 루트에 자 n분의 얘를 표본 비율로 대체해야 된다. 10분의 8 1 빼기 10분의 8 컴마 10분의 8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10분의 8 1 빼기 10분의 8 이렇게 해서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얘가 A고 얘가 B라는 얘기네요. 그럼 얘는 차이는 똑같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2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2 곱하기 1.96에 얘 계산하시면 10분의 4고요. 100분의 16인데 루트 계산하면 10분의 4죠? 루트 n분의 1. 이 값이 0.0784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중심으로 루트 n으로 계산하시면요. 얘랑 곱하면 8이네요. 8 곱하기 0.196이네요. 10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얘를 0.0784로 나누면 784에 8 곱하기 1960이네요. 분모 문제에 1000을 곱했어요. 자, 그때 8로 나누시면 9870에다가 이렇게 나누시면 20이 되고요. 따라서 n은 400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비율의 추정을 하실 때는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우리가 모르는 값이 그 신뢰 구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모르는 값을 하나의 관찰 값인 표본 비율의 값으로 대체해야 된다. 자, 얘만 잘 체크하시면 신뢰 구간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